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일주일 단위로 고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훨씬 더 이 일에 능숙하신 분들은 댓글로라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혹시나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의 기상 상황을 살펴보자면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6m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제해 준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7일에 담배나방 방제를 한번 해줬습니다. 매년 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속을 썩이는 것이 담배나방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초반부터 방제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월 1일, 2일 연속 제가 담배나방 방제를 해줬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5일 간격으로 7월 7일에 담배나방 방제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올해 제가 재배하고 있는 고추가 이렇게 아래쪽부터 다발처럼 열리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듬성듬성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담배나방의 전염성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고추가 열리다 보니까 담배나방이 좀 더 발생하기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과 2일에 제가 담배나방 방제를 해줬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진정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이제 5일이 됐으니까 한 번 더 방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약재는 애니충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전용 약재를 사용합니다. 약재 중에는 진딧물, 담배나방, 총채벌레, 심지어는 탄저병까지 방제를 하는 약재가 있긴 한데,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전용 약재를 사용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작용 기작을 구분하기가 수월해서 저는 이렇게 전용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칼슘 공급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6월 27일에 칼슘 공급을 해줬으니까 대략 일주일 만에 칼슘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6월까지는 제가 열흘에 한 번씩 칼슘 공급을 해줬는데, 7월에 접어들면서 일주일 단위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점차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7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칼슘제 연면 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특별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지속된다면 4일에 한 번씩 관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3일에 한 번으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물 공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한 번에 100ml씩 물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10ml씩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몰아서 관수를 해주게 되면 마치 장마철이 다가온 것처럼 갑작스럽고 그리고 대량의 물 공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추나무에 전체적으로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양을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비에 대한 사항을 한번 짚어보자면, 7월 8일에 NK 비료로 추비를 해줬습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가 본인이 처한 환경에 맞는 추비 패턴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략 천물고추를 따기 전까지는 보름에 한 번씩 NK 비료로 추비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게 되면 고추를 딴 날 또는 그 다음 날 반드시 추비를 해줍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수년째 추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7월 8일에 NK 추비를 해줬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고추밭에서 했던 일들을 개략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주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고추가 어느 정도까지 컸는지 위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주부터는 어느 만큼 익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아다리 고추를 따줬기 때문에 2분지 고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크기가 대과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크기면 미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테베이스 품종인데 저쪽에 방금 보신 빅4 품종에 비해서 익어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하우스 고추입니다. 제가 키를 줄이기 위해서 방아다리 고추를 따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방아다리와 바로 위 고추까지 정상적으로 익었습니다. 크기를 확인해 보자면 이 정도까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는 7월 14일에 천물고추를 땄는데 올해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첫 수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고추꽃이 떨어지는 원인이 생리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마철에 연속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광합성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꽃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적인 현상의 일부니까 영양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며칠 기다려서 장마철이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핀 꽃이 정상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집중적인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추를 기르다 보면 마치 낚시터에 가서 거기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핀 꽃이 모두 다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낙과가 생겼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용을 지출하지 마시고 며칠 기다려 보면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약재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 약재 사용하실 때 용량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농약은 이렇게 작은 용량의 포장이 있고 좀 더 큰 용량의 포장이 있습니다. 이 작은 크기의 포장은 전체적인 용량이 대략 한 100ml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큰 크기의 포장에 담겨 있는 농약은 대부분 200에서 250ml 정도 사이가 됩니다. 큰 용기에 담겨 있는 농약은 물 20리터에 흔히 한 마리라고 하는데 대략 20ml 정도를 넣으면 되겠고, 이렇게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농약은 물 20리터에 10ml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ml짜리 농약을 20ml씩 10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이쪽에는 100ml짜리 농약을 10ml씩 10번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횟수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추를 하우스 시설 재배도 하다 보니까 매년 이 고추 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략 한 3m 이상 고추키가 자라기 때문에 초반부터 고추 키를 억제하느라고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봤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꾸준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그다지 키가 크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시설 재배는 이렇게 키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매년 고추꾼 유인하는 방법하고 그물 치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한 해는 수직으로 설치를 해봤다가 또 다른 해는 수평으로 설치를 해보기도 하고 V자 형태로 설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는 이 위쪽을 전체적으로 그물로 덮어서 고정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우스 안은 바람이 세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고추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고추를 지지하는 능력이나 안정성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데 나중에 농사가 끝나고 이 고추대를 정리하고 치울 때 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추대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잘 부러지지도 않고 워낙 부피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바싹 마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먼지가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만 일하고 나면 콧속과 입안이 새카맣게 변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지력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작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치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어느 하나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양 옆으로 유인줄을 주기적으로 올려가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잘 보이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X자 형태로 고추끈을 매줬습니다. 너무 작업 방법이 간단하고 구조가 단순해서 처음에는 저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 같아서 올해는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를 양옆으로 벌린 다음에 이렇게 양말목 또는 양말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니까 고추키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고추를 칸 가운데로 모아서 꽁꽁 묶어주게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 상당히 키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략 한 1m 50에서 1m 60 정도까지 성장해 있는데, 순치기도 하고 양분과 수분 조절을 잘 해서 적절한 높이까지 키를 관리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동일한 방법을 되풀이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방법을 원용 내지는 차용을 해서 적용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 방법 저 방법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 빅4 품종에 대해서 재배 경험이 있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확이고 키가 작고 분지 형성이 왕성한 데 반해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고추키가 질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나중에 고추를 딸 때 이 꼭지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나방 피해를 입은 몇 개의 고추를 따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 고추기가 상당히 질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확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탭 에이스를 재배해 보신 분이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다분지고 다수확 품종인데 상대적으로 고추가 좀 작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도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덜어는 상당한 크기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추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